자, 일단 그 종목군들이 대형주, 그러니까 그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또 하이닉스 쪽이 약보합으로까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0.1까지 약보까지 밀렸어요. 지금은 이제 0.38 살짝 돌리고 있는데, 니케이 쪽도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똑같이 1% 강세에서 0. 지금 뭐 37까지 눌렸다가 조금 다시 돌린 흐름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알테오젠도 눌렸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슨보다 이제 좀 약세를 연출을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종목군들도 지금 스윙 종목군들에서의 흐름도 약보합권에 지금 밀려져 있는데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부분은 오늘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3위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뭐 대봉 LS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죠. 지금 알테오젠 쪽이 이제 대봉 LS를 넘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가볍게, 조금만 움직여도 더 가볍게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대단합니다. 오늘 사실상 뭐 알테오젠의 영향이 됐든 아니면 이제 여타 전체적인 흐름이 됐든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우리가 이제 지금 편입해 놓은 알테오젠, 그리고 3위가 이제 현대로템, 4위가 기아.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그런 방산까지 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가 현대그룹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움직임 탄력들이 요즘에 강하게 나와 있어요. 현대중공업그룹이죠, 예전 기준으로.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의 기준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오늘 그 거래 기준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멈춰져 있던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거래가 수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6월 24일 날 차익 실현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존에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알테오젠의 질문을 주셨을 때 기준이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 5만 원 했나? 굉장히 하여간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변동이 나오는데 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출렁거림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들어갔다가 뭐 크게 수익 내보지도 못하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알테오젠을 다시금 들여다본 이유는 6월 24일 날 청산이면은 거의 이제 최정점입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 기준이 27일이 고점 한 번 더 형성이 됐고, 요 날짜가 되겠네요. 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하고, 그죠? 그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가 수급이 정체 상태의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 버렸어요. 거래대금은 일정 범위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거래가 이제 뭐 둔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그 거래대금 둔화된 게 더 확실하게 눈에 띄죠. 5월 이후에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그래서 일본 기준의 그 5월 이후에 수급 범위가 이제 MSCI 지수 편입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5월 13일 이후에 편입 기준에서의 MSCI 지수 편입 기준에서의 액티브 쪽에서의 자금이 유입이 된 거고, 그리고 5월 말일날 초대량 거래 기준에서는 요거는 이제 액티브 쪽 물량을 그대로 인덱스 쪽이 이제 받아간 그 흐름 속에서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어려웠는데 6월에 과연 이렇게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우, 이건 뭐 굉장한 강도로 들어왔어요. 굉장한 강도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그 거래라는 게 이제 무조건적이죠.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통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실체가 확인이 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실려야만 저 슈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줄 때 신뢰도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근데 뭐 지금의 기준은 요자락의 400만 주의 거래 대금 대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300만 주 정도 실려주면은 실질적인 이제 신고가 30만 원을 넘기는 흐름에 실질적인 기준점으로 설정이 잡힐 수가 있단 말이죠. 300만 주만 터지면 요 앞에 고점들을 이제 30만 원까지의 고점들을 넘길 때 신뢰도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봉해 기준으로는 사실상 뭐 29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9만 원 정도 수준이 실질적인 뭐 사상 최대치의 고점. 저 부분을 넘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 범위가 저 고점을 형성할 때 수급을 넘겨야 된다. 그것을 누적적으로 잡아갈지 아니면 이제 단방에 뭐 잡아서 갈지 그런 기준점은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기준 보시면은 요 수급 범위 유입될 때의 요 앞전의 고점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넘기고 치고 들어올린 흐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갭이 지금 하나 발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때 수급이 당연히 또 유입이 된 거였고, 그러니까 앞에 수급들을 다 넘기면서 이제 치고 들어올린 거고요. 요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요 고점 29만 원, 뭐 30만 원 수준, 그 수급의 정체 상태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정체 상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멈춰놔둔 거죠.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입니다. 일본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러한 그 흐름을 줬기 때문에 300만 주에서 이제 400만 주 이상의 추가적인 슈팅, 오늘도 좋고 그 다음번에 흐름도 좋고, 또 그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갭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제 여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하고의 차이는 그냥 뭐 들어오면서 슈팅이잖아요. 들어오면서의 슈팅. 그래서 일단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어제 우리가 이제 주력주들 설정해서 교육을 해드릴 때 기억해 보시면은 요 수급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주가는 여기를 못 넘기고 맴돌다가 빵 하고 슈팅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알테오젠이나 뭐 HLB나 이런 쪽은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 바로 슈팅이 나오고 바로. 그래서 오늘도 뭐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그 차이는 한동안 지금 저도 꼬물짝대고 있었고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뭐 시가총액 15조짜리고 HLB를 자주 또 최근 들어서 언급을 했었는데 HLB에서 수급이 일부 유입되고 있다 기준이었고, 근데 알테오젠도 관심 종목을 이렇게 넣어두는 상태에서 오늘 프로그램 최상위로 떴는데 거래를 보니까 거래도 터져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의 기준점, 그 흐름에서 기준점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여기서 멈춰질 수도 있어요. 거래가 이제 둔화되고 지금 뭐 11시 12분인데 거래가 둔화되고 멈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도 200만 주 정도는 실릴 수 있겠죠. 최소 150에서 200만 주. 지금 11시기 때문에 최소 150에서 200만 주가 실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그죠? 150에서 200만 주.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들여다볼 때 수급 범위가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메타방의 전략 기준도 간단하게 잡아드렸는데, 알테오젠 녹화 끝나면 메타방 전략 다시 한번 메타방에서만, 매매 따라하기 방에서만 전략을 또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접속이 아까 이제 안 되셨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금 또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5월 13일 기준에서 이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가 설정이 되는데, 금융투자 쪽은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이나 이런 쪽 해치 물량이 되는 거고, 외국인들 쪽은 어떤 기준이 잡혀요? 외국인들 쪽의 기준은
일단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액티브 펀드 쪽에 이제 수급 범위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 범위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접근했을 때 설정 범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소 이전 상장이 HLB와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알테오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인덱스 상품의 이제 비중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전체 섹터 기준으로도 잡지만은 코스닥 쪽에 대형주 위주의 인덱스 상품이나 ETF 상품도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이제 자금이 유입됐을 때의 효과 부분들, 수급에 대한 효과 부분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빼놓고, 펀더멘탈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시가총액이 확장되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또 코스닥 최상위 종목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덱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편입을 해야만 되는 비중, 또 ETF 상품 발행에 그 자금이 유입될 때 기준에서의 편입 비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요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기준을 좀 잡아드렸어요. 세 가지. 세 가지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 세 가지의 기준이 수급인데, 수급 면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수급, 그 수급 범위의 첫 번째 기준이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매도로 대차가 된다. 대차가 되고 그게 대부분이 공매도로 출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으로 지금 금지 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물량이 대차로 나오더라도 공매도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수급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 또 외국계 투자자의 기준에서 그 타 업체들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수급면 논리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놓고 보실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블록딜을 단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딜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제 블록딜 이슈 불거지고 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악재인 것처럼 다들 얘기했어요. 그때 기준에 윤정돈 뭐라 그랬어요? 블록딜이 왜 악재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전에 셀트리온의 블록딜에 관련된 그 자료까지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블록딜을 받아간 쪽, 그것도 5%도 안 돼요, 지분이. 그러니까 그곳을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서 뭐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누적적인 그 수급 범위가 5월 13일 이후로만 따져서 놓고 봤을 때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의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5월 13일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에 7월 22일까지 그렇게 해서 순매매 금액 기준 보시면 알테오젠이 3위입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현대로템이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5월달 이후의 기준에서의 요 설정 범위들, 그 기준들을 놓고 보시면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3위다. 다만 이제 저게 펀더멘탈을 뒷받침한 수급이 아니라 이제 MSCI 지수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런 맥락 기준에서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현대로템까지를 열어놓는 거고, 그 밑에도 많아요. 이제 뭐 우리가 간신권에 놓아둔 HLB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2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아마 조금 전에 잘라놔 준 것 같은데, 2분기 기준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순위 범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래대금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이렇게 뭐 잘라서 올려드린 거고, 2분기 기준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4월 1일 이후부터 기준에서도 사실상 최상위 범위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아, 기간의 수급이 포함되지 않아서 알테오젠 순위에는 빠지겠구나. 빠져 있네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쌍끌이 수급 범위에서의 뭐 긍정적인 부분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고점을 오늘 재차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기준은 뭐 프로그램 쪽에 얼마만큼 더 공격적으로 또 추가적인 매수를 주느냐. 어차피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 위주에서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응? 외국인들 위주에서 규모의 기준은 뭐 쌍끌이라고 해도 이제 뭐 기간계가 얼마 안 되니까 외국인들 기준 280만 주라고 한다면 약 5,300만 주짜리니까 뭐 5%좀 넘게 들어온 거죠. 작지 않습니다. 15조짜리의 5%라고 한다면 작지 않은 물량이 일단 들어왔다라는 쪽에 이제 해석 범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슈팅 범위에 이제 주간 단위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면 뭐 작년 9월 달 거까지 해서 다 들여다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의 주간 단위의 기준에 올해 기준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 부분을 좀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기준에서는 그 고점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그 신뢰도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거래대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봉상으로도 거래가 기본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 거래량 1,500만 주, 그리고 최소 범위 1,000만 주는 터져줘야 시가총액 지금 요 그 15조짜리의 신고가 랠리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도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점 기준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이 꼬리에 대한 저점 기준에 대한 의미가, 이 저점에 대한 그 해석보다도 일단은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것까지 놓고 보려면 추후에는 그 기준을 잡아야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제 둔화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을 넘겨야 된다.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점을 넘길 때 이제 슈팅이 나오려면은 이왕이면 다음 주에 갭이 한 단계 더 나와줘도 되고요. 이왕이면 다음 주에 갭이 한번 나와줘도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바로바로 그냥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번 주에 화요일이니까 오늘 터진 거래량 바탕으로 추가적인 거래 터지면서 슈팅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주봉 기준에서도. 그래서 뭐 1월부터로 잘라놨는데 너무 멀어서 나중에는 추후에 자를 때는 2월부터로 자르겠습니다. 2월부터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뭐 딱딱 뭐 연간 단위로 뭐 자를 이유도 없고, 아까도 뭐 5월 13일부터 잘랐으니까 그럼 뭐 아예 지금부터 그냥 새로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서 5월 기준, 2월 1일 기준, 그리고 요 거래 부분이 제한적일 때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중립범위다. 이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요 정도.
수준이 된다.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결론은 수급이 이제 뒷받침돼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중립 범위로 그리고 매수의 기준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윗골이 달려 있을 때도 어차피 거래가 수반돼 있던 양봉의 기준이었겠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리고 여기도 사실상은 여기까지가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가 전부 매수의 기준.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고 이제 수급이 꼬여지면 이제 매도까지 형성이 되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없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수급이 정체든 뭐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30만 주 정도 더 프로그램 쪽이 지금 25만 6천 주인데 30만 주까지 더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추가적인 매수 사이 드릴 거예요. 5% 편입 비중 설정하는 범위 같은 자락이라고 해도 비슷한 가격대라고 해도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월봉까지 지금 놓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월봉까지 현재로서는 월봉은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면 이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월봉을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누적 수급 범위 23년 이후에 그리고 정점 부분 그러면은 7월 저점에서부터 뭐 7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 근데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놓고 본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여기도 뭐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정도 그리고 수급도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거래 대금 위주로만 다 설정을 잡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거래 대금 기준 신고가가 이제 나와줘야 되니까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준에 그리고 77에 49, 5 이렇게 이 정도 거래대금은 무조건적으로 좀 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캔들이 계속 떠 있었죠. 캔들 떠 있는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이제 과도하다 싶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밑에 거래 대금까지 설정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 어지간한 거 싹 다 압축하고 그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종목을 압축을 하고 이제 뭐 대처를 해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리한 종목군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바이오주 두 종목이나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 근데 이제 그들이 오늘 거래가 터졌다면은 정리했더라도 들여다 봤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터지지 않고 이제 강세의 기준하고 또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강세 기준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좀 그 압축한 종목군들이 이슈가 불거지고 또 뭐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움직일 때도 어제 기준에서 종목군들을 편입 설정하지 않고 대처한 거는 재편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뭐 분봉 놓고 보고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그 기존 자료들 한번 쭉 볼 텐데 지금 자료 올려준 거 다 PPT로 넣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그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거래가 좀 더 수반은 돼야 돼요. 근데 두 가지죠.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거래가 제한 쪽이더라도 어떤 게 기준이 잡혀요? 거래가 제한 쪽이더라도 일단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극대형주의 기준이니까 프로그램을 놓고 보는 거니까 프로그램의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동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수급 규모가 제대로 뭐 월등해야죠. 그냥 찔끔 더 들어온다 이 개념이면 안 되고 고점을 찍을 때 기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더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고점 찍을 때 프로그램이 제 기억이 맞으면 18만 주 정도였을 거예요. 18만 주 정도였을 때였고 그리고 지금은 25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주식수가 몇 주인지는 아셔야죠. 5,300만 주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6만 주인데 5,300만 주면은 대략 이제 0.5% 정도 매수가 된 거예요. 0.5%의 전일 대비 고점이 10% 가까운 9.850 지금 기준이 8.14다. 그렇다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나서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단기 성향으로 뭐 빠져나간다면 단타였던 그게 손바뀜이었던 빠져나가는데 뭐 신규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불편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눌려졌을 때의 기준에서 수급이 계속 확장이 된다. 그렇다면은 뭐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더라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재 기준에서 일단은 어찌 됐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눌림폭에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들이 지금 뭐 한 대략 2%, 1.5%, 1.6, 저 고점까지 한 뭐 2% 가까이 좀 돌려놨었는데 쭉 뻗어지는 흐름은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몸통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됐든 뭐 기준점의 설정 범위가 됐든 요 라인에서 여기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래는 터져야죠. 그러니까 수급이 떨어지는 물량만 잡는 게 아니라 위로 이제 슈팅이 나와주면서 아름아름의 기준이 더 잡혀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오늘 요 정도 최소 7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터져 주어야만 된다. 영선 위의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꺾임이 나올 수 있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있으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본 거다. 저희 이동평균선의 이제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뭐 거래가 수반되고 프로그램이 급격히 유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수 기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립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립. 그리고 이제 수급이 유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없으신 분들은 편입 설정 잡으실 수 있는 위치로 이 정도 범위.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꺾임이기 때문에 거래 없이 그래서 뭐 중립으로 보고 이런 자락에서 이제 뭐 오히려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뭐 해석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5분봉까지 일단은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설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뭐 전체 주력주 기준에서 이제 추세 기준에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눌려질 때 눌려져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있는데 눌려진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 범위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나머지 대처하면 이제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PPT 기존 PPT를 간단하게 좀 보면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 건데 일단은 6월 24일 날 이제 저렇게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월 23일 날 상한가에 한번 들어간 종목이에요. 뭐 1월 달로 따지면은 뭐 93,000원 뭐 이렇게 1월 달로 따지면 그리고 뭐 작년 기준에서 뭐 5만 원대 기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 좀 사실 나왔었죠. 비이성적인 흐름이. 그래서 일단은 뭐 공시 나오고 갑자기 플러스 2, 3%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고 뭐 그런 흐름도 있었죠. 2월 26일 날뭐 알테오젠 7차 목표 주가 뭐 17만 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자 나왔어요. 근데 4월 달에 보시면 17만 원대에서 오히려 또 매수 사인을 냅니다. 17만 5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18만 원, 뭐 17만 5천 원 뭐 이렇게 계속 매수 사인 나가요. 나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도 뭐 설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 매도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 기준에서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번 꺾이고 한번 꺾였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 물량 손실돼 있는 상태의 기준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잘 돌렸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돌릴 때 잘 차익 실현이 된 거지만은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근데 그때로 따지면은 아 이거 냅두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준이 설정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25만 5천 원에 6월 10일 날 25만 5천 원에 매도해서 HD 현대일렉을 편입을 하고 그다음 다시 21만 원에 이건 BH고 이걸 왜 BH를 넣어놨죠? 이거 지금 체크해놨다가 이거 빼세요. 응? 들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BH 중간 거 빼주시고 27만 7천 원의 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이제 관망 기준의 차익 실현 차익 실현 기준 그래서 고점 대비 1.5% 이탈시 보유 물량 50% 차익 실현 뭐 이렇게 그리고 밀리지 않고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28만 9,500원 이탈시 차익 실현 여기가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 6월 24일 매도 정확하게 이제 뭐 방송 나갔을 때 기준의 매도인 거고 고점이 29만 원대가 아마 고점이죠. 20 얼마예요? 29만 8,500원 거의 뭐 30만 원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 꼭대기에 판 거죠 사실상은 뭐 어깨라고 보기도 힘들고 머리 꼭대기에 잘 팔았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제는 뭐 요런 뭐 업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컨센서스 좀 수정해 주시고 15조짜리 치고는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 돈이 더 들어온다. 돈 들어오고 나서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설정 잡아드린 뭐 지금 제가 지금 바꿔드리게 된다면 5월 14일부터네요. 5월 13일이 아니라 저는 이제 13일로 잡아놨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 범위에서는 뭐 14일로 잡든 뭐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매수의 기준이 잡혀있는 종목 3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5월 13일 이후에 뭐 특정 날짜이긴 합니다만 13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크리스 매수 최저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MSCI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제 뭐 블록들 이슈 부분에 대해서 기준 그래서 일단은 뭐 그 2월 22일 날 이런 공시 나오고 나서 비이성적인 변동성 나오고 23일 날 상한가 가고 뭐 그 흐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4월 달 또
뭐 5월 달 그리고 6월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된 거고 6월 기준에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6월 3일부터 계속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서 6월 4일 오버 슈팅 크게 나온 거고 6월 7일 그다음 6월 11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요거 지금 장중에 이거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PPT 올려주세요. 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뭐 마감해 주거나 하지 마세요. 장중에 하라고 그럴 때 다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방송화면 그 다음에 얘 방송화면 아시겠죠?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이제 24일 날 같은 경우에 저 고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했다. 그리고 24일 날 거 그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매직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가격 아무거나 하지 말고 마지막 차익 실현 정확하게 내드린 가격 매직 계산기 캡처해서 여기다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6월 24일 5분봉 하고 요게 다 마무리 이제 되면 되겠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6월 24일 날 방송 갖고 나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날부터 횡보. 그러니까 뭐 윤정도의 농담이 아니라 요 귀신같이 잡아내드리는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차분차분.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컨디션도 있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점도 있고 시장에 대한 그래서 차분히만 대처하면은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선배분들 뭐 수익 내신 거의 기준처럼 그리고 이 기방이 이제 제일 이게 아쉬웠던 부분이죠. 이때 알테오젠 100% 비중으로 갖고 있었을 때의 기준인데 193,600원 평단 기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수급이 이제 30만 주 정도까지 확대되면 지금 27만 주예요. 30만 주까지 확대되면은 그 흐름에 맞게 또 지금 뭐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비중을 5%로 채워놓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나도 좀 저런 그 내용을 보고 같이 움직여서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 찾아오셔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찾아오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전략 기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의 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쭉 들어가 있어요. 저런 내용들 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처럼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뭐 짜증스럽게 그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다 눌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전략 꾸려서 잡아내서 대처하셔야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